그리스 로마 신화 10주차 1강입니다. 이번 주는 5월 5일 어린이날이어서 금요일 날 1강도 동영상으로 이제 보강 형식으로 합니다. 자, 우리가 오늘 그 헤라클레스 모험 얘기를 쭉 했는데 오늘은 이번 시간은 헤라클레스의 죽음 마지막 부분이죠. 이제 그 네이아네이라와 결혼했다는 얘기까지 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 결혼식 피로에 연해서 자기 시중을 들던 소년 에우메노스를 실수로 죽여서 거기서 더 이상 머물지 못하고 이제 망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는 길에 강을 건너주는 켄타우로스, 네소스라는 켄타우로스를 만나게 되는데 이 네소스가 먼저 이제 그 데이아네이라를 뭐 등에 싣고 가다가 데이아네이라 아름다우니까 겁탈을 시도합니다. 그래서 헤라클레스가 강 저편에서 보고 있다가 활을 쏴서 죽이게 되죠. 근데 이제 이 네소스가 죽어가면서 데이아네이라에게 거짓말을 해요. 그러니까 자신의 이제 피가 사랑을 돌려주는 묘약이라고 거짓말을 해서 남편 헤라클레스가 지금은 당신을 사랑하겠지만 언젠가는 또 바람을 필 테니까 그때 이제 이 내 피를 사용하면 남편의 마음을 돌릴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거짓말을 한 거죠. 복수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결혼 후에 그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오이칼리아, 그러니까 이올레라는 처녀를 결혼시키기 위해서 사익감 고르기 위한 활쏘기 시합에 갔더니 헤라클레스가 우승을 하자 처녀를 주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복수를 하기 위해서 헤라클레스가 거기 가서 오이칼리아를 파괴하고 이올레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 헤라클레스의 비극에 보면 비극 작품에 다뤄진 헤라클레스 얘기를 보면 헤라클레스가 이제 전쟁에서 이겼으니까 신에게 이제 재물을 바쳐야 되니 옷을 보내달라. 그 오이칼리아가 있으면서 자신의 옷을 새 옷을 보내달라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그 시종에게 데이아네이라가 옷을 보내면서 거기다가 네소스의 피를 발라서 보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피를 발랐더니 그 피가 몸속으로 파고들어서 뜨거운 고통을 막 온몸이 타들어가는 고통을 느끼게 되죠. 옷도 벗겨지질 않아요. 그래서 헤라클레스가 죽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그 고통을 견디다 못해서 화장단을 쌓고 거기에 올라가서 그 사이 이제 데이아네이라는 사태가 그렇게 된 걸 알고 이제 목으며 죽고 화장대에 올라가서는 포이아스 또는 그의 아들 필록테테스 에게 이제 불을 붙여달라고 해요. 근데 이제 처음에는 끔찍한 일이라 안 하려고 하는데 헤라클레이터스가 내 활을 주겠다. 그랬더니 이제 그때서야 불을 붙이고 거기서 인간의 부분은 다 타버리고 신의 부분만 남아서 올림포스로 가서 이제 드디어 헤라랑 화해하고 헤라의 딸 젊음의 여신 헤베를 아내로 얻고 신이 됩니다. 헤라클레스가. 물론 보통 이제 헤라클레스 12시나 늦지는 않고 디오니소스 정도가 12시 안에 보통 들어가지요. 그래서 디오니소스만 해도 그 여성의 몸에서 바로 태어난 건 아니고 제우스의 허벅지를 거쳐서 태어났기 때문에 아무래도 신성이 더 높다고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헤라클레스의 이런 모험의 여정을 우리 인상이라고 되어 있는 이것도 우리 인생에 대한 일종의 알레고리, 우화적인 해석으로 하는 그런 입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스타프 융이라는 독일의 심리학자가 융학파가 있는데 이런 영웅들의 이야기들을 우리의 집단 무의식과 연결지어서 우리가 어떤 고난을 이기고 성장해 나가는 어떤 알레고리로 보는 해석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고대에도 이미 그런 해석이 있었고 그래서 소크라테스의 제자였던 크세노폰의 글에 보면 고대인이 그 소피스트였는데 쾌락의 여신과 덕의 여신이 와서 그러니까 이제 젊은이가 된 헤라클레스에게 어느 길의 삶을 선택할 건지 뭐 이런 거를 이제 각자 자신의 길을 이제 선전하는 거죠. 쾌락의 여신하고 이제 덕의 여신인데 헤라클레스가 이제 덕의 여신을 선택했다. 그래서 이제 그 고난들을 이기고 영웅이 되고 뭐 성장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준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래서 결국 신의 반열에 올랐다. 뭐 이런 식의 해석을 하는 것이 고대에도 있었습니다. 크세노폰의 소크라테스 회상에 그 이야기가 실려 있어요.
자, 이게 이제 데이아네이라를 데려가다 겁탈하려고 시도하는 장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서는 그냥 뭐 데려가고 있는 모습으로 그려져 있죠. 뭐 저 뒤에 헤라클레스가 쳐다보고 있고 데이아네가 겁에 질린 표정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이 작품은 귀도 레니의 작품 1617년에서 21년 사이에 만들어진 작품이고요. 요거는 이제 출처가 좀 이상이긴 한데 역시 데이아네이라를 납치해가는 그래서 헤라클레스가 활을 쏘는 장면이 분위기로 봐서는 이제 프레스코 벽화인 것 같긴 해요. 여기 뭐 큐피드도 날아다니고 요것도 이제 또 다른 그림인데 이건 좀 뭐 로코코 화풍이죠. 그냥 색감도 그렇고 예쁘장한 색감들이고 이건 이제 강의 신이에요. 여기 물동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 이데소스를 말리고 있는 장면인데 아랑곳하지 않고 이제 욕정에 눈이 멀어서 데이아네이라를 납치해가고 있으나 저기서 헤라클레스가 사자 가죽을 뒤집어 쓴 헤라클레스가 활을 겨누고 있죠. 이거는 루이 장 프랑스와 라그르네라는 화가고 1755년도 작품입니다. 이건 이올레와의 관계예요. 여기도 이올레가 보면 이제 헤라클레스의 허벅지에 다리를 올리고 있죠. 뭐 악기를 헤라클레스답지 않게 악기를 연주하고 몽둥이는 이올레가 차지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그 옴팔레 여왕의 그 컨셉이랑 유사하죠. 사랑에 빠져서 유약해진 헤라클레스 반면에 이제 남자를 지배하는 여인 뭐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겠어요. 사랑은 모든 것을 이긴다 뭐 이런 식의 아이디어를 보여주는 걸 수 있죠. 카라치 안니발레라는 화가의 1597년에서 1600년 사이 이것도 이제 프레스코화라고 하네요. 벽화라고 하네요. 이런 균열된 것들을 보면 이제 프레스코화 같긴 하죠. 그러니까 수르바란 우리가 가끔씩 보는 화가인데 몸이 타들어가는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헤라클레스의 모습입니다. 프란시스코 데 수르바란 1634년 작품이고요. 이게 이제 드디어 올림포스 산정에 올라가서 제우스와 헤라, 아테네도 여기 있고 신들이 반기고 있고 마차를 타고 헤르메스 인도에 따라서 올림포스 산정에 오르고 있는데 여기 진짜 구름 위에 신들이 있죠. 올림포스는 그 구름 위에 있는 건 아닌데 그런 식으로 표현이 됐어요. 이거는 노엘 코이펠 1700년 작품이고요. 이제 해배, 아름다운 여인 해배. 원래 해배는 올림포스 산에서 술 따라주는 시중을 들고 있는 게 그 뭐랄까요 역할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술을 따르고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 있죠. 그러니까 독수리 이 보시면 좀 너무 확대가 돼서 그런지 몰라도 제우스의 독수리에게 물을 따라주고 있는 모습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우스가 다른 술시중들은 사람이 필요해서 가니메데스라고 하는 미소년을 데려가는 얘기도 이제 뒤에 나올 겁니다. 앞에도 나왔던가요? 앞에 나왔죠 우리가 제우스의 사랑 얘기할 때. 자 이것도 이제 앞에 그 그림 요거는 가빈 해밀턴 1767년 작품이고요. 요거 헤라클레스 결혼인데 여기 이제 제우스와 헤라가 있고 여기 이제 헤베가 있죠. 너무 확대라니까 화질이 좀 좋지 않군요. 이건 루이스 쉐롱이고 1660년에서 13년?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이건 생물연대 같아요. 화가의 생물연대 1660년에서 1713년 사이에 살았던 사람이고 루이 쉐롱 그 다음에 이게 아까 얘기했던 덕의 여신과 쾌락의 여신
아무래도 좀 헐벗은 거로 봐서 이게 쾌락의 여신일 거고, 단정한 옷차림을 한 덕의 여신. 이 둘, 덕의 길은 이렇게 험한 길이고 여기는 이제 안락한 길이고 뭐 이런 거죠. 그렇지만 그 험한 길을 걸어서 덕을 쌓으면 신이 되는다, 뭐 이런 거죠. 헤라클레스가 이제 갈등하고 있는 모습. 이거는 카라치, 안니발레 카라치 작품이고요. 1596년도 작품입니다. 자, 또 우리 신화의 장소 티린스. 헤라클레스가 비록 제우스의 자식이긴 하지만 그, 그 어머니와 그 양아버지라고 해야겠죠. 그러니까 살았던 곳이 티린스, 티린스에서 테바이로 망명 왔던 거죠. 그래서 티린스 얘기를 합니다. 어, 원래 이제 프로이토스는 아크리시오스와 쌍둥이 형제였습니다. 아크리시오스가 누구냐면 페르세우스의 외할아버지였죠. 그래서 이 두 형제가 한 나라를 차지했는데 차례대로 이제 통치하기로 했는데 아크리시오스가 왕권을 넘겨주지 않으니까 그 프로이토스가 리키아로 가서, 리키아 얘기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누구죠? 그 페르세우스를 차지하고 사자랑 싸웠던 그 영웅. 아, 갑자기 이름이 생각 안 나네요. 그 영웅이 이 프로이토스를 찾아가서 그 사람 죽인 것에 대한 이제 정화를 받았다고 했잖아요. 그랬더니 이 스테네보이아라는 부인이 그 영웅에게 이제 마음을 빼앗겨서 사랑을 고백했는데 받아들이지 않자 모함을 했고, 그래서 이제 그 영웅을 리키아로 보냈다. 자기 장인한테 보내서 죽게 해달라. 뭐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사자, 불 뿜는 사자, 키마이라랑, 사자가 아니고 키마이라랑 싸우게 하고 뭐 그랬다고 했었죠. 그꼭 관련된 그 인물입니다. 프로이토스. 그래서 이제 스테네보이와 결혼해서 7명의 키클롭스 군대를 몰고 와서 아크리시오스와 싸웠고, 그래서 완전히 뭐 정복하지는 않고 왕국을 나눠서 티린스를 차지하게 됐다. 이렇게 프로이토스가. 나중에 이제 그 페르세우스가 그 바꿔서 다스리기로 했다. 뭐 그렇게 얘기했었죠. 아르고스하고 키클롭스들에게 이제 성벽을 쌓게 했다라는 곳이 이제 티린스입니다. 여기 티린스에 이제 연결된 얘기들, 헤라클레스의 아들들. 헤라클레스가 죽은 이후에 에우리스테우스, 헤라클레스에게 그 여러 가지 모험을 시켰던 에우리스테우스가 바로 티린스의 왕이죠. 에우리스테우스가 알크메네, 헤라클레스의 어머니와 그리고 헤라클레스의 자식들을 이제 추방하려고 했더니 헤라클레스와 이제 친분이 있는 사촌관이가 그렇잖아요. 테세우스가 이제 아테네에 도피처를 제공했고, 거기서 이제 헤라클레스의 자식들이 군대를 조직해서 에우리스테우스를 한테 쳐들어가서 에우리스테우스를 죽였고, 그 위에 이제 티린스는 인접국인 미데아에 합병됐다 하면서 이제 그 신화의 무대에서 사라지게 되죠. 자, 여기가 이제 미케네 시대의 이제 뭐 그리스 지형도라고 할 수 있죠. 아테네, 테베, 뭐 글라라는 곳이 있었군요. 오르코메노스도 기억하시죠? 테바이에게 조공을 요구했던 오르코메노스. 이올코스는 이제 곧 이어서 등장할 그 황금 양모의 모험을 시작하는 곳이 이올코스고, 여기가 티린스입니다. 이제 해안가에 있고 미케네 지역에 있고 아르고스가 있고 미케네가 있고 요 지역이 이제 그렇습니다. 필로스 전에 얘기했습니다만 오디세우스의 아들인 텔레마코스가 자기 아버지의 소식을 듣기 위해서 찾아간 곳, 이것이 이제 필로스였죠. 네스토르가 통치하는 곳, 크노소스, 피타네, 트로이 뭐 이런 것들이 기원전 1400년에서 1100년 사이의 지중해 지도입니다. 그 아까 이제 키클롭스들이 성벽을 쌓게 했다고 했는데 티린스의 성벽이 그래서 유명합니다. 요즘 성벽터가 아직도 남아 있어요. 이거는 이제 재현한 거죠. 티린스의 성벽을 이런 식으로
상당한 높이로 올라가 있는 티린스의 성벽이고, 자, 티린스의 과거 현재 기원전 5000년경에 최초의 주거지가 형성됐고, 기원전 2500년경에 최초의 번영기가 왔고, 그래서 아까 보였던 그 성체에서 위쪽 성체 원형 구조물을 건립했던 게 이 시기고, 2200년경에는 화재로 티린스의 대부분이 파괴됐고, 1400년에 다시 위쪽 성체 왕궁이 세워지고 성벽이 축조됐고, 기원전 1200년경에 지진 피해로 또 파괴된 성체를 또 다인데 성체와 마을을 재건축했다. 1060년경 알 수 없는 이유로 거주 주민 대부분이 떠났다. 이때가 이제 그리스의 암흑기와 연결돼 있어요. 그러니까 기원전 1200년에서 한 8, 900년 사이 한 3, 400년 동안 어떤 문명이랄 게 없고 뭐 촌락 단위로 이제 뿔뿔이 소규모로 흩어져 살던 시대. 그래서 이제 대부분 떠났다는 얘기. 기원전 468년에는 전투에 패해서 아르고스에 이제 복속됐다. 그리고 1870년 슐리만, 트로이를 발견했던 슐리만이 발굴을 시작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제 발굴해서 나왔던 이제 이거 벽화예요. 그래서 이것도 보면 미케네 시대의 벽화라서 크레테 벽화랑 좀 유사한 게 있습니다. 크레테만큼 우아하진 않지만 사냥개들이 멧돼지를 사냥하고 있는 모습을 그리고 있죠. 후기 티린스 궁전에서 나왔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어떤 단독 영웅들 얘기는 끝났고 아르고호의 모험, 아르고호의 영웅들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아르고호는 그러니까 이 이야기들이 이제 책으로 담긴 건 훨씬 나중의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폴로니오스라는 사람이 책을 썼지만 신화 자체는 훨씬 더 오래된 제일 오래된 신화이죠. 그러니까 신화 시대의 거의 초창기 영웅들이 여기 등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아손이란 영웅을 중심으로 황금 양털 가죽을 찾아 떠나는 이야기가 이제 아르고호의 모험입니다. 그래서 이올코스부터 아이아로 가는데 아이아가 흑해 동쪽에 있는 콜키스일 것이다라고 이제 본 거죠. 그러니까 아이아라는 지명은 이제 신화적인 지명이고 실제로는 흑해 동쪽에 있는 콜키스일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어요. 이제 시작은 어떻게 된 거냐면 이 펠리아스 이아손의 숙부입니다. 그래서 이아손의 아버지는 아이손이고 그래서 아이손을 몰아내고 왕이 됐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뭐 아이손을 죽은 건 아니고 아직 살아 있고 아이손을 몰아내고 왕이 됐는데 여기가 조금 좀 불분명한 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신탁을 받았는데 한쪽 신발이 벗겨진 사람이 나타나면 너의 왕위가 위험하다, 위태롭다라는 이제 신탁을 받았어요. 근데 이제 이하손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하손은 왜 등장하냐면 왕위를 돌려달라고라는 설도 있고 뭐 제사를 지내니까 집안 제사를 지내니까 참석해라라는 얘기를 들었다는 얘기도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 들판 쪽에서 양을 치고 살고 있다가 이하손이 이제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든 왕위를 물려받기 위해서든 그 숙부인 이하손에게 왔는데 오는 도중에 신발을 한 짝 벗기게 되는데 왜냐하면 강물이 불어서 강물을 건너오다가 신발이 하나 빠져갖고 미끄러지지 않으려고 하다가 신발을 하나 놓쳤다거나 아니면 헤라가 노파의 모습으로 변해서 자기 보고 강을 건너 달래서 그래서 그는 가는 와중에 이제 신발을 잃어버렸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근데 이것도 이제 중국에 나오는 어떤 설화들과 유사한 게 있습니다. 어떤 노인이 사람을 어떤 젊은이를 괴롭히는데 그 젊은이가 거기에 굴하지 않고 뭐 계속 친절하게 대했더니 뭐 중요한 뭐 문서를 얻거나 인정을 받거나 뭐 이런 장량이 이제 그 유명한 한나라 시대의 재상이잖아요. 전략가인데 장량이 이제 그 어떤 노인에게 이제 그런 일을 당했다는 거거나 유비도 뭐 그 강을 건넜더니 보따리를 가져와야 된다 다시 건너라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했는데 알고 보니 그 노인이 자기 선생의 어떤 친구였다 뭐 이런 식의 얘기가 이제 나와서 유비의 어떤 풍모를 성품을 보여주는 그런 이제 에피소드로 사용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아까 미리 했던 케이론 그 켄타우로스 쪽의 현자인 케이론의 양육을 받다가 왕권을 되찾으러 왔다라든가 아니면 들판에서 지내다가 제사 지러 왔다든가 여러 가지 이유들이 좀 갈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쪽 신발을 벗고 나타나니까 얘를 처치해야겠다 생각해서 조카를 이제 사지로 몹니다. 그래서 이제 콜키스에 있는 황금 양털을 찾아와라라는 이제 미션을 주는 거죠. 자, 여기 이제 이하손이 영웅들을 만나고 있는 장면일 거예요. 예. 영웅들이 만나는 모습인데 이건 베르사유 궁정에 있는 디아네이 방의 벽화입니다. 1672년 샤를 들라 포스라는 화가의 작품 벽화. 이거는 이제 이하손 영어로 이게 제이슨이 됩니다. 제이슨이라는 이름으로 보통 쓰죠. 이하손을 이제 월계수를 씌워주는 니케 여신이고, 그러니까 귀환해서 돌아온 거예요. 황금 장모를 여기 가지고 있고 펠리아스 앉아 있고 이런 모습. 여기 이제 메데이아가 따라온 거겠죠. 요거는 기원전 340년에서 330년 작품이고요. 칼릭스, 예. 이건 이제 폼페이 벽화. 한쪽 신발을 벗은 모습이 그려져 있고 펠리아스가 이제 나오다가 만나는 장면이고요. AD 1세기. 재밌는 게 이건 이제 TV 드라마로도 만들어졌던 겁니다. 2000년에 TV 미니 시리즈로 나왔는데 두 화짜리 TV 미니 시리즈로 만들어졌는데 여기 이제 헤라가 노파로 변신해서 제이슨을 시험하고 있는데 이 주연 배우가 이름이 제이슨 런던이에요. 이하손을 역할한 사람이 제이슨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황금 양털 양모는 또 뭐냐? 이올코스 어떤 인연이 있는 거냐? 보이오티아의 아타마스 왕이 있었는데 아이올로스의 아들, 바람의 신의 아들입니다. 바람의 손자가 아니고 아타마스 왕이 네펠레 구름이란 뜻인데 이게 여신이죠. 네펠레 여신과 결혼해서 네펠레 여신 기억하시죠? 그 헤라를 연모했던 악시온이 헤라에게 음식을 품었는데 제우스가 눈치를 채고 네펠레 여신한테 헤라를 변신시켜서 악시온과 관계를 맺고 해서 켄타우로스가 그 사이에 태어났다 그 얘기했었죠. 그 네펠레랑 이제 결혼을 했어요. 이 아타마스가 아이를 둘을 얻고 이노와 재혼합니다. 이노는 누구냐? 디오니소스의 이모예요. 테바이의 왕녀였던 거죠. 근데 이 이노가 세 부인이 전처 아이들을 좀 미워합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이제 아이들을 괴롭히는데 이 지역의 이제 부인네들에게 곡물 씨앗을 볶아서 뿌리게 하면 좋다. 뭐 이런 식으로 이게 볶으면 씨가 죽잖아요. 그래서 흉년이 들게 한 다음에 신탁을 왜 그런 흉년이 들었는지 신탁을 물으러 가게 하고 그 신탁을 물으러 간 사자를 매수해서 두 아이를 제물로 바치라고 했다고 뭐 이렇게 이제 가짜 신탁을 전달하게 해요. 그래서 그 왕이 이제 아이들을 제물로 바치려고 할 때 네펠라가 근데 이때 죽지 않았나 봐요. 그냥 이혼했나 봐요. 그래서 하늘을 나는 양을 보내서 아이들을 태우고 동방으로 이제 날아가는 도중에 헬레 여자아이가 이제 떨어집니다. 바다에 떨어져서 죽고 그래서 이제 그 떨어진 바다를 헬레스폰토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좁은 바다예요. 아들 프릭소스만 콜키스에 당도를 했습니다. 콜키스 왕 아이에테스가 이제 양을 타고 하늘에서 내려왔으니까 이제 사위로 삼았고 그래서 이제 그러자 프릭소스는 이제 황금 양을 잡아서 제물로 바쳤는데 이건 이제 신에게 온 것이기 때문에 인간이 가지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미노스 왕이고 황소를 차지하는 바람에 이제 비극들이 생겼잖아요. 그리고 제물로 바치는 것이 맞고 또는 신을 죽여서 그 고기를 먹는다는 기독교의 그 성찬식 있잖아요. 예수의 피와 살 뭐 이런 얘기 그런 아이디어도 여기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는 황금양이 자기를 제물로 바치라고 말을 했다 뭐 이런 얘기도 또 있어. 몇 가지 버전이 있어요. 여기도
그리고 나서는 이제 그 가죽을 남은 가죽을 IATS에게 이제 선물로 줬기 때문에 지금 어, 거기로 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어, 이게 이올코스 지역인 거죠. 원래는 이게 펠리아스의 친척인가 그렇게 될까요? 예. 그래서 죽은 프릭소스가 꿈에 나타나서 펠리아스에게 나타나서 이제 양털 가죽을 고향으로 옮겨 오도록 요구했다는 설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펠리아스가 너 네가 가서 찾아와라 뭐 이렇게 얘기가 된 거죠. 자, 여기는 출발하는 지역. 아이고, 그러니까 화면이 너무 작은데 여기 보시면 올림포스 산이 여기 있네요. 그 다음에 이올코스가 여기 있습니다. 라리사라는 곳이고 테살리아 지역이고 보이오티아의 왕이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올코스로부터 출발해서 여기 이제 점점 찍은 데를 이제 찍고 가게 됩니다. 예. 그 전에 얘기했던 네펠레가 악시온과 결합했다는 얘기, 그래서 켄타우로 쪽으로 나왔다는 그 얘기를 담은 그림이고요. 이건 헤라고, 이건 네펠레고, 제우스가 이제 궁리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 익시온, 루벤스의 그림이고 1615년 작품입니다. 그리고 이 아타마스 이 왕이 나중에 또 헤라의 저주를 받아서 광기에 빠져서 자기 아이들을 이렇게 죽이게 됩니다. 이게 이노예요. 그래서 이노도 나중에 뭐 자기 아들을 물에 빠뜨리고 뭐 이런 비극을 겪게 되는. 그래서 이제 디오니소스의 이모들이 멀쩡히 산 사람이 없어요. 이거는 가에타노 간돌피라는 화가 1801년도 작품이고요. 이게 이제 둘이 타고 가다가 여동생은 빠지고 남자만 타고 가는 장면. 뒤에 이제 돌고래가 있긴 한데 이것도 폼페이 벽화입니다. 복원해서 좀 깨끗하죠. 1세기 작품이고 자 이제 모험을 하게 되는 건 오르코메노스로부터 출발해서 헬레스폰토스 여기 있고 여기 이제 좀 포인트를 주겠습니다. 헬레스폰토스를 얘기하기 위해서 여기에 빠졌다는 거예요. 이 콜키스. 자, 아이에테스 왕을 보여주기 위해서 아이에테스 왕 부분 확대한 겁니다. 전체 그림은 이렇게 된 그림이에요. 그리고 또 이제 이 그렸던 화가의 시대를 반영한 것이고 고증이 된 건 아니죠. 여기 있죠. 아이에테스 왕이 이 하면 이아손일 거예요. 바르톨로메오 디 지오반니라는 화가 1487년도 작품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아손이 도착하니까 이제 환대하는 모습을 그린 거죠. 자, 이것도 이제 당시 모습을 좀 보여주느라고 그린 건데, 아니 뭐 요쯤에서 출발해서 보이오티아, 할키스, 아리사 이쪽에서 출발하는군요. 이렇게 해서 이제 쭉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크리지코스도 여기 보이고 헬레스폰트, 예. 자, 그래서 이제 아르고호의 모험들 영웅들이 모여드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아르고스호라는 배는 아르고스라는 이름을 가진 장인이 배 만드는 배목수가 아테네 여신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건조를 합니다. 여기 아테네 여신이 끼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배가 히랍 최초의 배라거나 또는 50명 이상의 대규모 배로선 처음이라거나 뭐 이런 소리를 듣는 배였고 아테네 여신이 도돈의 참나무 가지를 붙여서 또는 용고를 도돈의 참나무를 써서 그래서 이 배는 자체가 말을 한다. 도도네라는 곳은 제우스의 신탁소가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델피의 아폴론 신탁만큼은 아니지만
그 이상 그 버금가는 뭐 그런 신탁소에서 도돈에도. 그래서 이제 이 유명한 모험에 이제 자기 고장 영웅들을 갖다 붙여서 거의 모든 영웅들이 참여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뭐 좀 못 믿을 만한 것도 있어. 테세우스도 여기 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테세우스 모험에서 따로 빼고 다루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큰 영웅들로 보면 이아손, 헤라클레스, 테세우스, 오르페우스도 여기 자기 부인을 살리러 하데스에 갔던 오르페우스도 여기 끼어 있고, 카스토르와 폴리데오케스, 누구냐면 디오스코로이, 제우스의 자식인 폴리데오케스죠. 쌍둥이 둘이 같이 태어난 그 사람들 디오스코로이고, 테세우스는 이때 이제 망가의 의자에 앉아 있다는 설도 있어서 테세우스를 빼기도 하고, 그다음에 좀 작은 영웅, 덜 알려진 영웅, 트로이아 전쟁에서 참가했던 그 영웅들의 부모거나 이제 칼리돈의 멧돼지 사냥의 참여자들. 그래서 펠레우스는 이제 아킬레우스의 아버지고, 텔라모는 이아손가, 그렇죠, 이아손의 아버지고, 아드메토스도 있고, 이 아드메토스는 이제 그 칼리돈 멧돼지 사냥했던 사람이고, 알케스티스의 남편이죠. 알케스티스가 바로 이제 펠리아스의 딸이에요. 뒤에 다시 또 나올 겁니다. 그다음에 아탈란테, 여성 영웅인데 여기 여성을 뭐 중간에 내렸다, 뭐 타지 못하게 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르고스의 모험에서 특히 이야소는 여성의 마음을 사서 모험을 해결하는 그런 로맨틱한 영웅이거든요. 어떻게 뭐 바람둥이고, 뭐 그래서 이제 여성이 필요치 않아서 아탈란테는 이제 빠졌다, 뭐 이런 식으로도 뒤에, 그러니까 이게 고대의 최초의 그 어떤 형태의 신화에서는 아탈란테 끼어 있었을 것이나, 아르고의 모험을 이제 소설로 쓴 헬레니즘 시대의 작가는 이제 아탈란테를 뺀 거죠. 아르고호스 배를 그린 건데, 콘스탄티노스 볼라니카스 1907년 이전에 만들어진 작품이고요. 요게 이제 아테네 여신이 있고, 여기는 아르고스 장인. 근데 여기 중간에 있는 사람은 이제 키자비. 그래서 이거는 AD 1세기형 로마 시대 작품인데, 키자비 티피스가 여기 중간에 일을 도와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여기 이제 그 도도네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도도네는 여기 있어요. 도도네. 아와 에는 서로 통하거든요. 그래서 있고, 여기 다른 뭐, 그러니까 성소가 있는, 여기 이제 재밌는 표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역이 있고, 그다음에 신탁소도 같이 있는 경우는 이런 표시, 그다음에 전 그리스적인 어떤 성역이면 동그라미 표시, 그다음에 이제 뭐 그 미스터리 컬처, 그러니까 비밀 종교인 거면 M자가 표시되고,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델피는 아폴론의 성역이라 노란색, 그다음에 동그라미 전 그리스적이고, 그다음에 육각형 오라클, 그러니까 신탁도 있고, 뭐 그래서 이렇게 동그라미도 있고 육각형도 있고 별도 있고, 별은 또 뭐죠? 성역. 성역이면서 신탁소도 있으면서 범그리스적인 곳이고, 뭐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여기는 도도네는 범그리스적이진 않아서 동그라미는 없고, 그죠? 델로스도 있고, 여기 노란색들은 다 아폴론. 아주 좋은 지도예요. 이게 도도네에 있는 참나무를 그린 겁니다. 도도네 이제 폐허만 남았어요. 그래서 이제 복원도 이게 좀 소박한 형태로 돼 있어요. 이 신전에 담이 둘러져 있고, 그 안에 이제 참나무가 있는, 참나무에 부는 바람 소리를 듣고 신탁을 내렸다고 그럽니다. 여기 입구고. 자, 이거는 이제 두 가지 설이 있는데, 헤라클레스가 있고 주변에 이제 영웅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르고호의 모험들에 모여 있는
헤라클레스를 비롯한 영웅들이다. 여기 이제 헤라클레스임을 알 수 있게 하는 이제 사자가 여기 뒤에 있고 곤봉이 여기 있고 또는 이게 마라톤의 그 황소 미칠 황소를 잡으러 온 헤라클레스의 모습이다라는 설도 있고 기원전 460년에서 450년 사이고요. 자, 여기 모여든 사람들 중에 이제 특별한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천리안, 멀리 보는 눈을 가진 메세네 출신의 린케우스. 이 사람은 이제 이다스라는 사람과 쌍둥이 형제였어요. 그래서 이제 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만 디오스쿠로이가 이 둘이 약혼해 놓은 레오키포스의 딸들을 이 디오스쿠로이가 납치해 가려다가 린케우스와 이다스가 서로 싸우게 돼요. 그래서 이때 린케우스가 죽죠. 근데 이제 아르고의 모험을 갔다 온 후에 이제 죽는 거죠. 그리고 디오스코르인 둘 다 죽고 이다스만 살아남았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북풍의 신 제피로스라고 하죠. 북풍의 신인 아들 하늘 날아다니는 칼라이스와 제테스가 둘이 있었고 그다음에 예언자 이게 그리스인들은 이런 예언 같은 거 굉장히 신봉하는 쪽이었었기 때문에 더군다나 고대니까 이드모 예언자를 늘 모험을 갈 때거나 전쟁을 할 때 반드시 예언자를 동반하고 가고요. 그래서 이드모가 몹소스 둘이 예언자로 따라갔고 기능을 가진 사람들로서는 배 만든 목수는 아르고스도 이제 다 수리를 하고 뭐 이러려니까 따라갔을 것이고 키자비는 이제 선장이기도 한 거예요. 작은 배에서는 키자비는 티피스 키자비가 되려면 이제 별자리를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다음에 이제 펠리아스의 아들도 뭐 철딱선이 없이 이제 따라간 거죠. 아카스토스. 그래서 이게 그 북풍의 신의 아들들 제테스와 딸기가 달려 있죠. 여기 이제 하르피아라고 이제 사람 얼굴을 한 괴물새인데 곧 얘기가 나올 거고요. 이거는 에라무스 쿠엘리니우스 1630년 작품입니다. 자, 이건 어디서 그 그림 사파. 전에 얘기했던 그 나탈리 호돈이 쓴 그리스 로마 신화와 관련된 책이고 여기 사파는 에드먼트 듀락이라는 사람이 1918년에 그린 겁니다. 키자비 티피스가 여기 뭔가 좀 스타일 좋은 사람으로 등장하고 있고 옆에 이아소냐마 같이 밤하늘을 보고 있고 병사 하나는 졸고 있고 눈을 부릅뜨고 있고 밤하늘에 별은 떠 있고 멋있죠? 아름답죠? 여기 눈이 그려져 있는 아르고스 배. 린케우스는 또 다른 신화 얽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좀 긴 얘기긴 한데 린케우스의 부인은 휘페름네스트라는 부인이고요. 원래는 이제 50명의 자매들 중에 한 명인데 그 아버지가 50명의 남편들과 결혼을 시켰고 근데 그러면서 첫날 밤에 자기 남편들을 죽이라고 시켰으나 휘페름네스트라만 자기 남편을 죽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린케우스가 살아서 도망쳤다가 나중에 다시 와서 그 다나이아 아버지를 아버지의 왕권을 뺏는 왕관을 뺏는 모습으로 지금 그려져 있죠. 여기 왕관. 그래서 여기에 뭐라고 이제 피트가 들고 있는 요 라틴어 옴니아 빈키트 아모로 사랑은 모든 것을 이긴다. 뭐 그런 이제 얘기를 여기다 실어놨어요. 여기는 프란체스코 잔토 아벨리라는 화가고요. 1537년도 작품. 이게 이제 어떻게 된 거냐면 이오 아시죠? 제우스가 암소로 변하게 했던 그 이오가 결국은 헤라에게 쫓겨 가다가 이제 그 이집트에 가서 아들들을 낳고 살게 되죠. 이오 그 중에 이제 거기서 이제 그 쭉 내려온 자손 중에 아이깁토스와 다나오스가 있는데 각각 아들 50과 딸 50을 낳고 아이깁토스가 이제 이집트의 원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아이깁토스가
어, 자기 사촌인 다나우스의 딸들과 자기 아들들을 결혼시키려고 하는데 다나우스는 싫어했고요. 그래서 이제 다나우스의 딸들을 데리고 다나우스가 아르고스로 도망을 갑니다. 아르고스가 이오가 아르고스 출신이었죠. 그러니까 자기 조상의 땅으로 다시 돌아간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딸들이 와서 이제 아르고스 해안에 상륙하고서 이제 받아달라고 탄원하는 얘기들로 시작을 하고 여기서 이제 그 왕,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아르고스의 왕이 이제 받아줬죠. 예, 받아줬는데 아이깁토스가 따라옵니다. 아들들을 데리고. 그래서 이제 일종의 이제 무력 시위를 한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결혼을 시키면서 대신 자기 딸들에게 남편을 죽이라고 시킨 거죠. 근데 이제 린케우스만 살아갔기 때문에 다시 돌아와서 자기 장인한테서 왕위를 빼앗. 이게 이 다나오스가 아르고스의 왕이 됐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래서 결국 사위가 다시 왕이 되는 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요거는 이게 어디 갔죠? 이거 뭐가 빠졌네요. 예, 설명이. 아름다운 조각인데 예, 대리석을 딱 이렇게 무슨 돌에서 깨어나는 모습처럼 그려놨는데 다음 요거 그래서 이제 이 50명의 딸들은 남편들을 죽인 죄를 지어서 하데스에서 이렇게 이제 물을 항아리에다가 물을 붓는데 항아리에 이제 구멍이 나 있죠. 그래서 물이 다시 새는 그래서 영원히 이거 항아리를 채우는 그런 형벌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존 싱어 사전트의 1922년에서 25년 사이의 작품입니다. 그래서 일단 그 1강 10주차 1강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